K2 전차는 10년 내로 유럽에서만 2,000대 운용되는 표준 전차가 될 것입니다. 최근 K2 전차에 대한 유럽 현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폴란드 수출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는 K2표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오늘 10일에 시작하고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K2표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후보 기종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 K2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우리 돈 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루마니아는 T-55 전차 교체가 필요하며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2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현재 계약된 K9 차주포의 K2 전차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 시대 T-55 전차에 대한 현대화 사업으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는 2023년 초 미국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2, 한국 K2의 세 가지 옵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3월 말 에이브람스를 선택하고 54대의 전차 대대를 주문했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대기열이 길고 전차 납기 가격 역시 거의 2배나 비싸기 때문에 즉시 고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최종 비용도 결국 10억 7천만 달러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루마니아군은 진행 중인 명령을 확대하는 대신 한국의 제안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T-55와 T-85, TR-85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300대의 새로운 전차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루마니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죠. 루마니아가 300대의 K2 전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 무기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300대의 K2 전차 도입은 폴란드 1000대 도입과 비교해봤을 때 적어 보이는 수량이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K2 전차 260대보다도 40대나 더 많은 수량입니다. 즉 본토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K2 전차는 한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전차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운용할 1300대의 K2 전차는 유럽에서 운용하는 현존 3.5세대 전차 중 가장 많은 수량이며 전 세계로 넓혀봐도 한국을 포함하여 1560대가 운용되는 3.5세대 전차는 K2 전차가 유일합니다. 현재 가장 진보된 전차를 3.5세대 전차라고 부르는데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강화된 복합장갑, 열화우량륜과 개량된 텅스텐 탄심의 도입, 개선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한 통합적 전장 관리 능력, 발전된 정비 시스템 등의 강화된 전차를 두고 3.5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세대 전차의 개량판이지만 기존 3세대 전차와는 전투적 측면에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기에 3.5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동급의 3.5세대 레오파르트 버전은 2A7 이상부터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도입될 레오파르트는 독일 2A7 350대, 2AA 18대, 헝가리 2A7 44대, 노르웨이 2AA 54대, 덴마크 2A7 44대, 이탈리아 2AA 132대, 체코 2AA 70대로 현재까지 총 712대입니다. 대략적으로 K2 블랙팬서의 절반 수준인 것이죠. 이제 유럽 표준 전차 타이틀을 K2 전차에게 슬슬 내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폴란드는 디펜스 입사 데이스 포럼에서 K2 전차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으로는 180대의 K2 GF를 2025년까지 도입 완료하고 남은 물량 820대의 K2 PL 중 500대는 폴란드에서 2028년부터 시작하여 생산, 나머지 320대는 현대로템에서 추가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500대의 K2 PL 생산을 완료하는 시기는 2035년까지, 즉 7년인데요. 이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아직 현지 생산업체 선정 및 공장 부지 건설이 시작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물량 320대의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죠. 다시 한번 한국의 생산 역량에 대해서 놀라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연구소 IFRI는 1시간 30분가량의 한국 방위산업의 확대, 주요 특징과 유럽에 대한 영향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장인 프랭코스 니콜라스는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불모지였던 유럽에서도 역대급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발표자는 파리 군사전략연구소 연구원이자 현 한국우주전략기술연구소의 배구일 소장이 맡았죠. And it is the expansion of Korea's defense industry. It came a little bit as a surprise to a number of people that Korea became an active player in this field.
And so what we are going to do today is try to understand how Korea became such an active player. How is it that Korea is interested in developing such an industry, and what are the respective roles of private sector, the state? Well, your sense, I guess, is that the state must have been quite active in this respect. What's going on, and then what are the strengths of South Korea? Mass production capacity. I think it's many the observers and analysts of defense industry pointing out that European makers don't have this mass production capacity, especially in conventional weapons. But South Korea has. South Korea actually produce just sheer number of the main battle tanker, howitzer, and jet fighters and submarines and ships, and then ammunitions, on and on and on, because of course in North Korea one more time. So we have the huge the capacity on it, and a quick delivery time, and then there was more like just headline news. I think last year South Korea actually delivered main battle tank first patch. It's in 4 months. That's not possible. It's simply not possible in defense industry. It takes at least 5, 6, 7 years. So it was just impressive, to others. At the same time, reasonable cheap price. This is very strong, it's strong, the element. And then constant after-sale maintenance, NATO standardized system. This is interesting. South Korea is not a NATO country, but its weapons are NATO compatible. I mean, the compatible. And then South Korea is American ally. American standard actually apply to South Korea, but easy for South Korean makers to to fulfill this NATO standard. That actually appeals a lot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n that actually for their the change of Soviet post-Soviet Soviet the weapons with the NATO standard weapons. Field teste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it's in full support. 이처럼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제품의 성능이나 업체의 납기 일정과 같은 문제가 아닌 무근거로 비방하는 외부 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자칭 군사 전문가 유튜브 어그로꾼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그로꾼이 바로 야로slav 볼스키와 데이비드 카미젤라인데요. 이 둘은 자칭 군사 전문가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폴란드가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마추어 평론가가 주장하는 한국산 무기의 폐해는 결국 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한국이 약속한 폴란드 현지 생산은 단지 말뿐인 조약이며 현재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결국은 한국이 모든 물량을 제조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실제로 믿고 있는 폴란드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인 PGZ이 직접 성명문을 발표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폴란드 자체 생산 불가로는 틀린 것이며 현재 폴란드 내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현지화가 추진 중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두 어그로꾼은 선정된 업체 중 여기는 어때서 안 좋고 저기는 저때서 안 좋고 라며 또 의미 없는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현직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인 크지슈토프 플라텍 대령은 자신의 SNS에 위 두 어그로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계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찐 군사 전문가에게 호되게 당한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인신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데이비드 카미젤라는 플라텍 대령에게 당신은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는 한국 방산업체들을 향해 컨설팅 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며 반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에 물러설 플라텍 대령이 아닌데요. 참군인인 플라텍은 데이비드와 야로slav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우리의 수입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해봅시다 라면서 닥치고 계좌 까보자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꼬랑지를 내린 두 자칭 군사 전문가들을 향해 플라텍 대령은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수준보다 낮았으며 몇 가지 음모 이론을 만듭니다. 사실 어딜 가나 이러한 분탕 중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국내 일각에서도 왜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하냐, 전체 직수출해야 한다, 이거는 기술만 주고 돈은 받지 못하는 호구 계약이다 라는 주장도 존재하는데요. 아니 폴란드는 폴란드에 안 짓는다고 뭐라 하고 한국은 폴란드에 짓는다고 뭐라 하고 아니 도대체 K2전차 공장은 어디에 지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K2 전차가 유럽 표준 전차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에 공장이 지어져 생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K2PL이 추 제3국에 수출될 때에도 당연히 현대로템은 로열티를 지급받으며 특히나 파워팩과 같은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도입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EU에서는 각국이 무기를 구입할 시 유럽 내 생산 비율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기에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어차피 앞으로 팔지도 못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기에 이 기회를 잘 살려 유럽 현지에 K2 전차 공장이 지어진다면 막대한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레오파르트 2A4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 그 수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수요를 절대 독일은 혼자 수용할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의 서진 정책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레오파르트는 현재 계약된 물량마저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올랐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K2 전차는 1,900만 달러로 한화 262억이며 M1 에이브람스 2,500만 달러, 레오파르트 3,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건에서는 레오파르트가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투기냐고. 더 큰 문제는 이탈리아 계약건 첫 납품이 2028년부터인데요. 즉 첫 생산에만 5년이 걸리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면 엄청난 수량인 줄 알겠는데 고작 132대이죠. 한국은 K2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인 반해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과장 없이 2037년에는 K3가 나오고 양산까지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마저도 독일은 또 늦을 확률이 높죠.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역시나 지연되어 4년이 흐른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블레이크르 증거 미국 기업 연구소 인도태평양 국방정책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에 쓴 기고문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K2 전차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전차가 유럽을 휩쓸 수 있는데 한국과의 거래는 방산업체 라인메탈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전차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그냥 닥치고 K2 사라.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에서 만든 유럽 표준 전차, 이게 말이 되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